우리가 개별 강론들을 먼저 정리를 한 후에 조세 총론을 하니까 편하죠. 편한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많이 흩어져 있던 것을 조세 총론에서는 모아서 함께 정리한다. 뭐 그 정도 개념으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용어 정의인데 용어 정의에서 딱 두 가지만 포인트를 정리할 겁니다. 첫 번째는 보통징수냐 아니면 자진신고 납부냐 이거 구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지고 있는 특징을 근거로 해서 기한 후 신고까지 연결해서 좀 정리를 해서 묶어서 하나 개념. 자, 이것은 조세 총론에서 출제된다 안 된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조세 총론에 출제가 안 되더라도 개별 강론에서 항상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다 정리하고 끝냅시다. 두 번째는 가산세, 가산금. 물론 가산세, 가산금도 각각 세목들마다 부가징수에서 단골로 놓는 내용들입니다. 자,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제목을 한번 보세요. 세금은 두 가지 형태입니다. 납세 의무자인 우리가 스스로 계산하는 거예요. 스스로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과세 주체가 우리가 고지서를 보내는 거예요. 과세 주체가 우리에게 고지서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과세 주체가 우리에게 고지서를 보내는 것은 맞는데 지방세에서는 그것을 보통징수라 명하고요. 국세에서는 그것을 정부 부과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행위인데 용어를 좀 다르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 다 부모님이죠. 부모님이라는 것은 동일한데 약간 나누어서 엄마 아빠라고 이름을 칭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가봅시다. 자, 요 정도는 구분해야 됩니다. 용어 정의에서. 그러니까 용어 정의가 출제가 되면 나오는 거 많아요. 그래서 용어 정의는 실제 볼만한 게 몇 개 없는데 이 정도만요. 자, 첫 번째는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랬으니까 신고 납부를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고지서를 발급해서 징수합니다. 그랬으니까 지방세 같으면 이게 보통 징수가 되고요. 지방세라고 표현했죠. 만약 국세인 경우에는 뭐라고 한다고요? 정부 부과라고 표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저 두 가지는 필요 없어요. 이 두 가지는 취득세는 어디에 속합니까? 재산세는 어디에 속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지. 용어 정의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중요한 건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한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강양구가 강의를 합니다. 그럼 강양구가 강의를 하면 학원이든 회사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받는 거죠. 그런데 강양구가 월월 급여를 받으면 여기에 3.3%에 해당되는 금액을 과세 주체가 원천 징수라는 명목으로 일단 먼저 가져가요. 원천 징수 괜찮은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 소득세는 언제 냅니까? 소득세는 양도세는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발생한 각종 소득을 다음 연도, 익년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자진신고 납부합니다. 근데 보세요. 1년 동안 발생한 나의 소득을 그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일단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렇죠. 전년도에,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되는 그 시점으로 본다면 전년도죠. 전년도의 소득은 이미 우리가 어떻게 한 겁니까? 다 쓴 거예요. 다 쓰고 수중에 돈이 없어요. 돈은 없는데 세금 내라고 하니까 이게 깝깝한 일이죠. 그러니까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일정한 비율을 떼놓으면 나중에 세금 낼 때 상대적으로 금액을 적게 내니까 좋죠. 개인적으로 원천징수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해야죠. 소득세는
강양구가 내는 소득세는 정확히 말하면 사업소득입니다. 개인 사업자거든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을 냅니다. 그러니까 종합소득에 속하는 거겠죠. 그러면 강양구가 매월 월급을 받을 때마다 이 월급의 3.3%의 세금을 관할 주소지 세무서에서 세무공무원이 와서 3.3% 주세요. 그래서 받아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세무공무원이 수천 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강양구가 다니는 학원에, 강양구가 다니는 회사에다가 원천 징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왜? 그들이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으니까요. 그러면 강양구가 학원에 나갔습니다. 강의했습니다. 이번 달 월급을 받아요. 그 월급을 주는 학원 입장에서 3.3%를 떼서 이것을 세무서에 대신해서 납부해 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느냐? 특별징수라 그래요. 특별징수. 자, 이 용어는 아셔야 됩니다. 위에 거는 용어 정의에서는 특별한 의미가 없고요. 그러면 신고 납부는 어떤 거 신고 납부냐?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다 정리해서 알고 있는 거지만 개인 간 거래입니다. 개인 간의 거래죠. 개인 간이 사고 팔고 했는데 과세 주체가 언제 얼마짜리를 샀는지 팔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세목 기준으로 말해보세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 우리 시험 기준이 중요한 겁니다. 보통징수는 우리 시험 기준으로 본다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죠. 내용 확인하고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이게. 아니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보통징수인데 아니 또 선택적으로 신고 납부를 한다. 이게 또 무슨 말일까? 잠시 후에 요걸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징수 대상들입니다. 별 신경 안 쓰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것들이 시험 지문으로 나오기는 해요. 근데 어차피 안 틀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요 내용들은 잠시 후에 가산세 할 때 함께 묶어서 정리할게요.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이라 그래요. 그래서 확정, 얘들은 신고할 때 확정되고요. 얘는 결정할 때 확정됩니다. 거기서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신고 납부와 보통징수라고 했는데 한번 잘 보시고요. 종부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미 우리는 재산세도 했고 종부세도 다 끝마쳤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자,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질문에 답변해 보세요. 자, 우리 종부세 하는 겁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이 언제죠? 오케이, 6월 1일. 재산세와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 주민세는 어떻게 된다고요? 7월 1일이 과세 기준입니다. 그러면 재산세, 종부세는 6월 1일 날짜 기준이죠. 주민세도 7월 1일이 과세 기준입니다. 이 날짜가 납세 의무가 성립한 날짜입니다. 납세 의무가 성립된 겁니다. 그것도 같이 좀 기억하세요. 그러면 종부세는 납기가 어떻게 됩니까? 납부 기한이. 재산세는 7월달, 9월달, 이거는 12월달. 재산세는 7월, 9월 후반부, 여기는 전반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가 납기입니다. 그러면 이 개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재산세나 종부세는 보통징수죠. 그 말은 과세주체가 계산해서 과세주체가 고지서를 발부해서 언제까지 얼마의 금액을 납부하세요라고 고지서를 보낸 거죠. 자, 이런 기준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과세주체는 이 자산이 주택이라고 전제해 볼게요. 이 주택의 종부세를 언제 부과하느냐? 6월 1일 날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6월 1일 이후에 12월 1일 이전에 요 가운데 날짜에 주택이 화재로 소실되었답니다. 그러나
과세주체는 이 사실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알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관심도 없다. 그냥 6월 1일자를 소유자에게 세금 부과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납세 의무자인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돼서 내가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주택이 화재로 소실되어서 없어졌대요. 없는데 무슨 세금을 낼 겁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따라 종부세는 원칙은 과세 주체가 고지서를 발부하는 보통 징수이지만 납세 의무자가 선택적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기서 한 가지 지문을 더 보세요. 증빙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증빙 자료를 첨부해서 그래서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종부세는 원칙은 보통 징수인데 선택적으로 신고 납부가 있구나라는 개념을 같이 기억하시고 원칙은 그래도 보통 징수입니다. 원칙은 보통 징수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개념을 이제 하나 정리하면 기본적 개념 다 설정했고요. 자, 이걸로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머리 맑게 하시죠. 자, 몸도 좀 푸시고. 자, 들어갑니다. 이 단어를 잘 보세요. 기한 후 신고.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 가산세를 면제해 주는 거 아닙니다. 감면. 가산세를 안 내는 게 아니라고요. 감면시켜 주는 거라고요. 두 번째,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6개월입니다. 수정 신고는 2년, 기한 후 신고는 6개월. 그것만 딱 기억해요. 다시. 수정 신고는 뭐라고요? 2년, 기한 후 신고는 6개월. 왜 차이가 날까요? 수정 신고니까, 단어가 수정 신고니까 이건 신고한 거예요. 그죠? 신고는 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때 계산 잘못해서 내가 신고는 했는데 자진 신고를 했는데 어느 특정한 내용을 누락시켰다는 걸 그 후에 발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것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가산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얘기죠. 2년입니다. 2년. 근데 기한 후 신고는 신고 안 한 거죠. 무신고죠. 무신고. 무신고를 했으니까 다시 신고를 하려면 6개월 이내에 하면 감면을 시켜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잠시 후 좀 구체적으로 하기로 하고요. 자, 하나씩 정리합시다. 납세 의무자와 과세 주체가 나옵니다. 여기서 신고 납부라는 개념이 뭐죠?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계산하고 스스로 자진해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고 납부는 납세 의무가 언제 확정나는 겁니까? 신고할 때. 반대로 과세 주체가 고지서를 발부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징수죠. 그러니까 보통 징수는 납세 의무가 언제 확정되는 겁니까? 결정. 과세 주체가 15만 원이구나. 130만 원이구나. 확정할 때 결정납니다. 결정할 때 확정되는 겁니다. 자, 먼저 이것도 구분하세요. 신고 납부는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이 신고, 보통 징수는 결정. 자, 이제 전체 정리는 끝났으니까 하나씩 한번 들어가 봅시다. 먼저 취득세입니다. 신고 납부입니까? 보통 징수입니까? 신고 납부. 근데 이 말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했죠. 세금은 납세 의무자 스스로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과세 주체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서를 발부하는 방법 하나 하고,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요. 그런데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계산하고 신고하고 납부하면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꼭 과세 주체가 확인해요. 과세 주체가 확인해서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데, 자, 이제 그런 개념 하나는 무시해 놓고 잘 보세요. 취득세는 신고 납부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취득세는 신고 납부 기한이 어떻게 됩니까?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그런데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불이행이죠. 불이행을 하면 보통 징수로 넘어가요.
근데 한 가지, 보통 징수로 넘어가면 애초의 금액에다가 가산세가 포함되어서 함께 갑니다. 자, 여기서 가산세 개념을 함께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가산세의 성격을 잘 생각해 봐요. 법은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자, 납세 의무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취득세는 말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자진해서 계산하고 신고 납부하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만일에 신고를, 납부를 불이행하시면 벌금을 붙여서 금액을 업시키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산세는 벌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산세는 본세에 포함시켜요. 지방세는 국세, 그러니까 가령, 자, 수치 무시할게요. 수치 무시하고, 자, 이렇게 갑니다. 무시하고 그냥, 그러니까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는데 세금이 100만 원이라 전제합시다. 100만 원. 100만 원인데, 원칙대로 갑시다. 무신고했습니다. 무신고하면 몇 퍼센트죠? 20%를 적용하죠. 100만 원에 20%면 20만 원이죠. 20만 원을 합쳐요. 합쳐서 이때 보통 징수가 되면 고지서를 발부하죠. 그때는 딱 받아보면 120만 원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시험 기준으로 기억할 것. 가산세는 국세나 지방세에 포함된다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게 조세총책에서 출제가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각각의 세목에서 출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된다고요. 각 세목의 부가징수는 무조건 시험 1순위예요. 모든 5개 세목의 부가징수는 전부 다 시험 문제인데 그 파트에서 자주 언급해요. 그 다음, 자, 신고납부라는 개념을 잘 생각해 봐요. 신고납부는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라는 거죠. 안 했습니다. 안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무신고죠.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혜택을 줘요. 자, 무신고했습니다. 납부 기한이 끝났습니다. 그럼 납부 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기한 후 신고를 하랍니다. 그러면 감면 혜택을 줍니다. 감면이라는 꼭 기억해 주세요. 감면. 몇 퍼센트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6개월과 감면이 중요합니다. 6개월과 감면. 자, 이때는 무슨 감면입니까?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거죠. 신고 안 한 거니까. 자, 등록면허세로 갑니다. 똑같겠죠. 그죠?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하는 거고. 불이행하면 가산세 포함해서 보통징수로 넘어가고. 당연히 기한 후 신고하면 감면해 주고. 몇 개월? 6개월. 다음,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뭐가 됩니까? 보통징수죠. 그러니까 보통징수니까 기한 후 신고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죠. 과세 주체가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그죠? 그래서 기한 후 신고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원칙이 뭐였죠? 원칙은 보통징수. 그런데 선택적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원칙이 보통징수니까 이것도 기한 후 신고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양도세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자진신고 납부해야죠. 그럼 똑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기한 후 신고라는 제도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 개념을 잘 잡아요. 아주 간단하니까. 그러면 신고 납부가 원칙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는 기한 후 신고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고 기간은 어떻게 된다고요?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면 감면 혜택이 있다.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가산세. 가산세는 그건 뭐지? 성실하게 업무를 이행하라고 법으로 정해놨는데 그걸 이행 안 했다. 불이행했다. 그랬을 때 벌금의 성격으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가산세라고 하는 것은 본세에 포함시킨다. 이 그림 하나 잘 그려서 정리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가산세 개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몸을 좀 맑게 하시기 바랍니다. 몸을 맑게, 표현이 이상했습니다. 머리를 맑게 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는 신고 납부죠. 그럼 납부 기한이 어떻게 된다고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취득한 날부터 60일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신고 안 했대요. 신고를 안 했다.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불이행했다고요. 그러니까 불이행을 하면 앞서 나왔었죠. 앞서 내용에서 가산세를 포함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보통 징수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가산세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맞죠? 벌금. 가산세는 그런 목적이 뭘까요? 성실하게 이행해라. 안 하면 가산세 부과하겠다. 그런 목적으로 만든 거라고요. 자, 내용 쭉 읽어보세요.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인데 그걸 성실하게 이행을 안 했다. 그럼 그때 벌금의 성격으로 부과한다고요. 마지막 단서도 보세요.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요 세 가지가 다 시험 문제입니다. 요 세 가지가. 이 세 가지는 꼭 말했죠. 조세 총론에서만 출제되는 거 아니라고요. 개별 강론에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자, 가산세는 국세나 지방세 세목이다라는 말 무슨 말이라고요? 아까 나했죠. 세금이 100만 원, 가산세가 20만 원. 그럼 따로따로 놓는 것이 아니라 합쳐져서 120만 원 이렇게 놓는다고요. 자, 가산금은 조세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조세를 감면했습니다. 그런데 감면할 때 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데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성실한 이행을 하라고 했는데 불이행을 했기 때문에 부과된 벌금이죠. 벌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벌금을 감면시켜 줄 수는 없죠. 자, 세 번째입니다. 지방세, 가산세에는 가산금, 요 내용 똑같은 내용.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정리 잘 해두시고 가산세 구분 한번 해볼까요? 가산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신고 불성실하고 납부 불성실하고.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지연. 납부 지연이니까 납부를 불성실했다는 거죠. 신고 불성실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신고를 안 한 경우하고 적게 한 경우하고. 그럼 여기서 한번 구분해 보세요. 과소신고하고 무신고하고 어떤 게 더 나쁜 겁니까? 자, 과세 주체 입장에서 볼 때 납세 의무자가 어떤 사람은 과소신고 적게 신고했고 어떤 사람은 무신고했고 누가 더 나쁩니까? 무신고한 사람이 더 나쁘죠. 그래서 과소신고는 10%, 무신고는 20%. 모든 세목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 부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 40%입니다. 납부 지연은 그냥 10만 분의 22만 기억할까요? 10만 분의 22. 나머지까지는 가지 맙시다. 납부 지연 가산세입니다. 정확히 국세는 합치는 건데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맙시다. 이렇게까지는 어차피 안 나올 거니까. 자, 이번에는 가산세 감면이라는 말이 보입니다.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자, 기한 후 신고는 이미 해서 정리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제목을 잘 생각해 봐요. 하나는 수정, 하나는 기한 후. 그러니까 수정신고라는 얘기는 일단 신고는 했다는 뜻이에요. 했는데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하고 나서 보니 너무 적게 했는데 추가로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거고, 기한 후 신고는 납부 기한까지 신고 안 했죠.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6개월 이내에 하면 그 무신고 가산세를 일정 비율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수정신고는 몇 개월? 2년이니까 24개월입니까? 수정신고는 2년, 기한 후 신고는 6개월. 그것만 딱 기억하면 돼요. 자, 먼저 이 표현 잘 보세요. 신고서만 제출하면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고하고 납부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했는데 신고하면서 세금까지 납부하지 아니했다고 하더라도 신고만 하면 감면 혜택을 준다. 왜 만들었을까요, 저걸? 자, 신고했습니다. 그럼 과세 주체는 그 사실을 이미 알았죠. 그럼 그 다음에 세금을
납부하든 안 하든 과소주체가 고지서 발부해버리면 되니까. 자, 적용 대상. 수정신고는 결론은 무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나 과소신고죠. 과소신고한 경우. 앞서 다 했던 내용입니다. 기한 후 신고는 무신고한 경우. 자, 구분 짓고요. 기한, 다른 말 다 필요 없습니다. 2년 이내, 6개월 이내. 2년 이내, 6개월 이내. 자, 감면입니다. 감면. 결론을 보실까요? 기간에 따라 몇 %인지 거기까지는 하지 맙시다. 거기까지는 그냥 만일 5개월이다. 그럼 몇 %냐? 그러면 틀립시다. 그런 것까지 하지 말고. 그런 건 안 나와요. 그렇게까지 유치하게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기간. 2년 이내, 6개월 이내. 당연히 이내겠죠. 그러니까 2년 6개월 하나 기억하고요. 자, 두 번째 감면입니다. 감면. 그러니까 수정신고는 신고는 했다는 건데 과소죠. 따라서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받는 거고 기한 후는 무신고에 대해서 감면을 받는 겁니다. 그 두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산세를 구분 한번 해볼까요? 자, 가산세 종류가 방금 크게 두 가지고 세분화시켰을 때 세 가지가 나왔었죠.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로 나누었으니까 자, 지금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5가지 세목을 다 열거했습니다. 여기서 신고 납부가 뭐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죠. 그들은 전부 다 세 가지 가산세 구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산세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서 다 정리했죠.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불이행하면 가산세를 포함해서 보통징수로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가산세라는 것은 신고 납부 제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 납부는 다 있는 것이고. 그럼 재산세는 어떻게 됩니까? 재산세는 보통징수니까 가산세 개념이 존재할 수가 없죠. 자, 이제 종부세입니다. 자, 종부세. 자, 종부세는 일단 원칙이 뭐죠? 고지서를 발부하는 거죠. 과세 주체가 고지서를 발부하는 건데 과소신고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죠? 아니, 그들이 고지서를 발부하는 건데. 그럼 신고할 때 선택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 과소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개념을 한번 잘 보세요. 납부지연 가산세. 이 둘은 국세죠. 국세는 말입니다. 가상금을 납부지연 가산세에 포함시킵니다. 다시 한번 더요. 국세는 가상금을 납부지연 가산세에 포함시켜요. 그래서 국세들은 납부지연 가산세는 존재해요. 자, 무신고. 원칙은 무신고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무슨 무신고가 어디 있습니까? X. 근데 여기서는 선택적으로 신고를 했으니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전부 다입니다. 가산세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상금이라고 했는데 고지서 하나를 보시겠습니까? 고지서를 이런 고지서 우리가 항상 받아요. 항상 받는데 이렇게 나와요. 납기 내에 세금을 내면 67,300원입니다. 근데 납기 후가 되면 69,300원이에요. 금액이 올라버렸습니다. 자, 이 차이 나는 금액이 가상금이고 이 차이 나는 금액 가상금을 보세요. 가상금. 자, 갑니다. 2,000원이죠. 요 차이 나는 금액이 2,000원. 이게 연체 이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상금입니다. 가상금. 가상금은 언제까지 세금을 내라고 했는데 세금을 안 내더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 연체 이자를 부과하는 거구나. 그게 가상금이구나. 자, 그걸 한번 개념을 잡고 일반 가상금과 중가상금이 있는데 일반 가상금이 3%. 일단 그것만 기억하세요. 시험 문제가 아무런 말 없이 그냥 가상금이 몇 %입니까? 그러면 100분의 3이에요. 100분의 3, 3%다. 자, 가상금 들어가 봅시다. 먼저 일반 가상금 몇 %라고요? 3%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조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고지세계 가산해서 징수한다. 고지세계 방금 있었죠? 고지 가산했죠, 가산. 합쳤다고요. 일반 가산금입니다. 몇 퍼센트? 3%. 이거는 기억해야 돼요. 자, 그다음 일반 가산금까지 부과시켜서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그래도 세금을 또 안 내요. 그러면 중가산금이라고 해서 매월 부과합니다. 매월. 자, 얼마씩 부과하느냐? 10만 분의 75. 여기서는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와요. 10만 분의 75는 잘 안 물어보고 매월 부과한다는 거. 1개월 경과시마다. 자, 근데 중가산금의 한도라는 게 있는데 60개월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최대 60개월까지. 그리고 징수해야 될 금액이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가산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체납된 금액이 30만 원 미만일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이런 거 있었죠. 재산세 고지서에는 병기한다 했죠. 병기. 그러면 재산세도 있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세목별로 따로따로 그 세목에 맞게끔 부과합니다.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가산금에서 출제될 수 있는 문제는 이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쭉 정리합시다. 재산세는 보통징수니까 고지서를 발부하는 거죠.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았다고요. 그럼 그것에 대한 연체이자의 성격으로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아, 연체이자 성격이구나. 저거가 하나. 자, 두 번째. 국세의 경우에는 앞서 한번 언급했었죠. 국세의 경우에는 가산금을 납부지형 가산세에 포함합니다. 재료의 타이틀 보세요. 가산금입니다. 그래서 국세의 경우에는 이 가산금이라고 하는 것을 납부지형 가산세에 포함해서 징수하기 때문에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를 아까 우리 다 같이 놓고 구분할 때 특히 종부세, 양도세, 양도세 여차진 신고는 당연히 있는 거고 종부세 원칙과 선택적으로 자진 신고하더라도 제일 마지막에 있던 납부지형 가산세는 둘 다 적용한다고요. 자,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동그라미 1번. 무신고 가산세입니다. 무신고니까 이거 나쁜 거죠. 20%죠. 그런데 1번은 부정한 행위를 하지는 않았답니다. 그러면 20 정확합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은 무신고는 무신고인데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했으니까 더블로 가야죠. 40. 3번, 4번은 둘 다 과소신고네요. 10%입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3번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100분의 10, 10%요. 동그라미 4번은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했으니까 100분의 40. 납부 불성실 가산세. 자, 이걸 우리 그냥 하나만 합시다. 10만 분의 22. 자, 이렇게 해서 가산세까지 정리합시다. 용어 정의 몇 가지만 더 볼게요.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자, 이 둘을 잘 먼저 읽고 갑시다. 그럼 이 둘의 차이점을 말해보세요. 특별 징수 의무자가 있다 없다의 차이죠. 하나는 납세자고요. 하나는 납세 의무자입니다. 어느 쪽이 포괄적일까요? 납세 의무자가 단어는 긴데 납세자가 포괄적이에요. 납세자. 그러면 보통의 우리는 납세 의무자가 돼요. 왜? 특별 징수 의무자. 특별 징수, 이게 뭐죠? 원천 징수. 우리는 사업자가 아니니까,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원천 징수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납세 의무자인 거죠. 그래서 한 가지만 딱 구분하는 거예요. 특별 징수 의무자가 보이면 납세자가 되고요. 안 보이면 납세 의무자입니다. 요것만 딱 구분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세요. 아니, 일단 다 읽으세요. 위임받은 공무원, 이 사람이 세무공무원입니다. 지자체 징수금 앞으로도 계속 용어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기억해 놓읍시다.
자, 지자체라는 말이 썼으니까 지방세, 가상금, 체납처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잘 봅시다. 그 다음 이 표현을 한번 잘 보세요.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를 안 해요. 그러면 과세주체는 어떻게 할까요? 가상금 부과하죠. 중가상금 60개월까지 부과했습니다. 그래도 세금을 안 내요. 그러면 이제 방법 없죠. 압류해야죠. 압류. 압류한 자산이 경공매를 들어가기 전에 일정한 곳에 보관하고 있어야 되겠죠. 보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러면 납세 의무자 집에서 가지고 나와서 어느 특정한 장소에 보관을 해야 될 테니까 운반비 들어가겠죠. 매각에 드는 비용이라는 것은 경공매를 할 때 들어가는 각종 비용들,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합쳐서 뭐라고 하느냐? 체납처분비라고 표현합니다. 표준세율 너무도 많이 봤습니다. 너무도 많이 봤는데 이게 표준세율이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딱 전체를 봐야 돼요. 표준세율은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지자체에서 조례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데, 그럼 지방세에 해당되는 요 세 가지에는 표준세율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습니다. 등록면허세. 그런데 재산세에서 뭐가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아니, 위에 표현 보지 말고요. 100% 똑같아요. 제일 마지막 단서.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된다. 이 내용은 재산세에만 있습니다. 그 차이점만요. 그럼 여기서 우리 기억할 거는 표준세율 지저분하게 암기 많이 했다. 그죠? 각 제목 할 때마다 표준세율은 지자체장이 조례에 의해서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50%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데 재산세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30일의 기출문제를 통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는 것을 뭘 한다고요? 특별징수였죠. 답은 1번 됩니다. 동그라미 2번은 취득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방세.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에서 지방세에 해당되는 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죠. 이 세 가지 세목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축물을 말합니다. 동그라미 3번 세무공무원, 키는 뭐죠? 제일 뒤로 가서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합니다. 동그라미 4번 납세자, 납세의무자. 어느 쪽이 포괄적이라고요? 납세의무자. 뭐가 들어가 있을 때? 특별징수의무자. 정확합니다. 동그라미 5번으로 가볼까요? 지방세, 가상금, 체납처분비. 이게 징수금이었죠. 징수금. 여기에서 체납처분비가 뭐였죠? 체납처분비. 체납처분비란 경매를 통해서 압류하고 보관하고 운반하고 매각하는 데 들어가는 일련의 비용을 체납처분비란다. 체납처분비까지는 구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법 2회차 정리하겠습니다.